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들께서 들으시기 편하게 마스크를 쓰고 강의를 해야 되지만 여러분 귀로만 들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냥 마스크를 벗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한 내용들이 다소 또 재미가 없으실 수도 있고 또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아유 머리 아파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 그래서 오늘 반도 안 오실 줄 알았어요. 재미없어가지고. 근데 한 조금 빼고 다 오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오셔서 너무 활기차게 인사하고 이렇게 하시는 모습들이 너무 좋습니다. 어르신들은 지금 나이를 거꾸로 드시는 것 같아요. 점점 젊어지시는 것 같고. 우리 국장님 보통 말씀도 잘하지만 오늘 립 서비스도 잘하시는 거 봐서 앞으로 시의원으로 나가도 되겠어요. 관장으로 나오셔도 괜찮아요. 네, 다음에 관장으로 또 한번 밀어주시고. 이거는 이제 뭐 그냥 우리가 여담으로 한 거니까 이웃이 관장 나온대 또 소문 퍼뜨리면 안 돼요. 네, 여담으로 말씀드렸고요. 지난 시간에 한번 우리가 기억을 잘 살리려고 노력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지난 시간에 어떤 얘기들을 했을까요? 아까 국장님 조금 말씀하셨지만 태양은 부자되어 있는데 이 지구가 있고요. 쭉 해가지고 대행동 돌으니까 밤에 오고 낮에 오고. 옳습니다. 그런 얘기. 예. 우리가 이 시간에 역사를 이야기할 거지만 우리가 보다 더 근본적인 걸 생각해 보자 그랬던 거죠. 역사라는 결국 우리가 다른 역사보다는 사람의 역사를 우리가 얘기할 텐데 그 사람의 역사를 얘기할 때 그렇다면 사람은 어디서 왔는가? 어떻게 생긴 것인가? 그리고 생물은 어떻게 해서 생겨났는가? 그리고 이 생물이 살고 있는 지구는 어떻게 생겨났을까? 또 이 지구는 그렇다면 이 우주 중에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가? 그 우주는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가? 이런 것까지 이렇게 생각을 거듭해 나가면서 우리가 하다 보니까 첫 시간이 우주에 대한 대략적인 구조를 말씀드린 거였었죠.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너무나 크기도 하고 작기도 하고 그랬죠? 우리 이 산성동이라는 것도 한번 빙 돌라면 얼마나 뭡니까? 다리 아프죠? 그렇죠. 그리고 이 대전이라는 곳 하루 종일 돌아도 못 돌겠죠. 걸어서는 꽤 넓어요. 못 돌지. 근데 우리 나라라는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것은 거기에 비해 얼마나 넓습니까? 그게 넓어서 한 달은 돌아질지도 모르죠. 걸어서는 더 걸릴지도 모르고. 한 달에는 다 돌아요. 그렇죠. 못 돌죠. 병들죠. 그렇게 돌다. 근데 이 대한민국이라는 것은 이 지구상에서 또 너무 작죠. 그리고 이 지구라는 것은 이 태양에 속한 이 태양계에 비하면 또 너무나도 작은 존재. 또 태양이라는 존재는 태양을 포함한 이 태양계라는 부분은 또 우주에 비하면 너무 작은 존재.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하면서 그렇지만 우리가 그 광활한 우주에 비하면 먼지보다도 작은 존재지만 인간은 그 우주를 닮은 소우주였다 말씀을 드렸었죠. 그 소우주라는 것이 왜 소우주냐? 옛날에 동양 사상에서 나온 거지만 결과적으로는 생물학적으로 보더라도
사람이라는 존재는 너무 복잡하고 그 심오하게 연결이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60억 개가 넘는 세포로 구성된 우리 몸뚱아리인데 그 세포 하나하나도 생명체였다. 그 하나하나가 지금 여러분들 느끼시기에는 지금 숨을 쉬시고 배에서는 꼬룩꼬룩 소리가 나고 심장은 뛰고 분명히 우리들 살아있죠? 살아있어요 지금. 근데 내 손등에, 내 손바닥에, 내 몸뚱아리 이런 모두 붙어있는 이 세포가 살아있다는 느낌이 드세요? 살아있다고 하니까 머리로는 알지만 느낌은 안 들잖아요. 근데 얘네들도 지금 살아서 주인인 나를 지금 지탱해주고 있는, 그래서 그 세포 하나하나가 지금 숨도 쉬고 오줌도 싸고 똥도 싸고 소화도 하고 호흡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세포 하나하나가. 그것의 통합체가 우리가 얼마나, 여러분 이런 손등 하나 내 얼굴 한번 만져보세요. 이거 다 세포로 구성했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다 살아있어요. 살아서 숨 쉬고 지금 무식한 말로 똥 싸고 오줌 싸다고 얘기했지만 배설작용, 무식하게 말해야죠. 배설작용, 호흡작용, 소화작용, 그 다음에 여기서 분열을 해서 또 복제를 해서 또 새로운 세포를 또 만들어 나가요. 그래서 여러분은 뼈뱉기 넘어 피부 싹싹 벗기지 말라고 그랬죠? 죽어가지고 내 겉에 피부를 각질을 만들어 주고 있는데 싹싹 벗겨나면 또 분열을 해서 또 각질을 만들어 갖고 그 세포는 죽어요. 죽어서 속에 있는 세포를 보호해주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 일들을 끊임없이 지금 내 몸 구석구석 하나 쉬지 않고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살아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우리 하나하나가 소중한 존재입니까? 근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소우주다. 인간을 소우주라고 할 수 있는 이유는 더더욱이 또 정신작용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 저의 허접한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 나름대로 지금 받아들이고 또 비판하고 또 이렇게 하는 정신작용들이 누구만이 할 수 있어요? 인간만이 할 수 있습니다. 인간만이 우수한 두뇌를 갖고 있어가지고 그 두뇌 속에 많은 지금 과거의 기억과 생각을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이 이런저런 지금 생각을 하시고 계시잖아요. 그 정신작용조차도 마치 소우주와 같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가 그만큼 소중하다는, 내 자신 소중하다는 부분을 여러분 한번 그런 생물학적 차원에서도 한번 생각해보고 또 우주 철학적인 측면에서도 한번 나라는 존재, 나라는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는 거죠. 그리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나는 어머니에게서 반, 아버지에게서 반, 정자와 난자 하나의 세포로 출발했다고 얘기했었죠. 여기 피부에서 뭐 검사하기 위해서 떼어낸다든지 여러분들이 어디 병원에 가가지고 내시경 해갖고 뭐 이렇게 검사를 해갖고 뭐가 있으면 떼어내고 하는 그런 세포를 떼어내는 거예요. 세포 덩어리를. 그런 살아있는 세포 하나로부터 출발을 했어요. 그러니까 옛날 그 한국 그 시에 아버님 날 낳으시고 어머님 날 기르시고 그런 말이 있죠. 어떻게 생각하면
아버지가 낳긴 뭘 낳아. 할 일 없는데 어머니가 날 낳으시고 기르셨지. 이렇게 오히려 기른 게 아버지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 의미는 이미 그렇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옛날 분들이. 아버지가 씨를 주었으니까 낳은 거고 어머니가 자궁에서 길렀으니까 길렀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태어나서 뭐 길렀다 그 의미가 아니라. 근데 사실 여기에 계신 분 또 그런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여자가 애를 뭐 못 낳는다든지 늦게 낳는다든지 아니면 딸만 낳는다든지 하면 모든 게 여자 책임이네.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근데 옛날엔 그런 생물학 개념이 없었으니까 오히려 여자가 여자를 탄압했어.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탄압했죠? 네. 자기 아들의 잘못인지는 모르고 옛날에 애기 못 낳는 사람 중에 남자 잘못은 없었을까요? 당연히 있었겠죠. 옛날은 당연히 그랬는데 희한하게도 그래가지고 다른 여자 들이고 어쩌고 했는데도 안 돼. 그러니까 그 시어머니가 아들 잘못, 며느리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은 속으로는 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슬쩍 저기 바꿔치기 해갖고 그런 것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아버님 날 낳으시고 어머님 날 기르시고가 아니라 똑같이 어머니도 낳은 거지요. 어머니 난자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낳으셔서 똑같이 자궁에서 어머니는 더 기르셔서 어쨌든 우리가 하나의 세포에서 출발한 것처럼 결국은 우리 생명체, 이 지구의 최초의 생명체도 하나의 세포에서 출발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 그러면 이제 그 생명체에 대한 이야기는 또 미뤄두고 지난 시간에 그 생명체가 있게 해준 지구, 그 생명체가 있게 해준 지구, 그 지구가 있게 된 우주 그 부분을 말씀하다가 이제 대략적인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시간 더 첨언을 하면 이제 그 우주의 탄생에 대해서 간단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그걸 구체적으로 얘기하게 되면 물리학도 얘기하고 하면 이제 여러분들께서 아이고 골치 아파 재미없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서 저도 솔직히 그만큼 깊이 있게 아는 것도 어차피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깊이 있게는 얘기 않겠어요. 근데 어쨌든 이 우주가 얼만큼 넓은가에 대한 것은 대략적으로 한번 지난 시간에 생각해 봤었죠. 네. 자, 그래서 이 태양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가만히 고정되어 있고 그 태양을 빙빙 행성이라는 것들이 서로 가까이에서 도는 놈, 좀 떨어서 도는 놈, 더 떨어져서 도는 놈 이렇게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태양에 가장 가까운 놈부터 가장 끝에 있는 놈 순서대로 하면은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수, 금, 지, 화, 목, 토, 천, 해, 명. 수금지와 목토, 천해, 명 그렇다고 그랬죠? 첫자만 딴 거죠. 그러면 지구 땅은 세 번째였잖아요. 그러면 가장 가까이서 태양을 빙빙 도는 거는 수성이었었죠. 가장 가까이서 도니까 빨리 돌겠죠. 그렇죠. 원을 그리면서 도르니까 가장 가깝고 가장 멀게 도는 것은
목토 천의 명왕성이겠죠. 자, 명왕성은 요즘에는 그래서 그거는 행성이 아니다. 그렇게 해서 행성에서 지위를 잃었어요. 수금시와 목토 천해까지. 해가 혀의 이에요. 자, 그러면 이 태양계만, 태양이 중심이 되는 이 태양계만 해도 얼만큼 넓은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빛이 지난번에 얘기했죠. 뚝딱 1초에 30만 킬로미터를 간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아까 수금지와 목토 천해명까지만 있을까요? 태양계가. 그 바깥에도 또 있어요. 또 태양계에 속한 것만도. 그래서 지구, 수금지와 목토 천해명 이런 것들을 행성이라고 보고, 그 다음에 그 행성 주위를 도는 달과 같은 거를 위성이라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외에도 소행성, 작은 행성, 그러니까 우리 뭐 대전만한 것, 또 여기 산성동만한 것, 이 정도의 행성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작은 것들도 같이 따라다니면서 돌고 있어요, 현재. 그러니까 그런 작은 것들도 행성이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소행성이라고. 그 외에도 이제 뭐 작은 그런 돌멩이 같은 발덩어리 같은 것도 도는 거고. 근데 아까 큼지막한 수금지와 목토 천해명 외에도 그 바깥에 외행성이라는 것들이 또 돌아요. 그래서 태양에서 태양계 끝까지만 하더라도 1광년까지 돌 수 있다는 거예요. 빛이 1년 동안 갈 수 있는 거리. 상상도 못하죠? 네, 어떻게 계산을 돼요? 그 한번 계산해보고 싶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면 되겠어? 1초는 자 30만이니까 이제 거기다가 60을 곱하면 1분이 되겠죠? 1분이 60이면 1시간이 또 거기다 60을 곱해야 되겠죠? 또 1시간 24시간이니까 24를 곱해야 되겠죠? 그리고 또 360을 또 아이고 머리 아파 때부터 아무리 이거 계산해갖고 뭐 치매 예방이 확실히 된다 모르겠지만 때비 두지요 뭐 그냥. 그런데 이런 태양계가 또 무수히 모여서 은하계를 이룬다고 그랬죠. 은하계. 그걸 우리 은하라고 한다고 그랬죠. 우리 태양계가 속한 은하계니까. 또 그 은하계가 또 모여가지고 또 더 큰 은하계가 모여요. 그리고 또 모여갖고 또 더 큰 은하계가 모여요. 이렇게 끝도 없이 가는 거예요. 끝도 없이. 그래서 우주는 무한이다. 무한. 끝이 없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그러니까 얼마나 넓을까는 생각도 못하는 거죠. 그냥 끝이 없어요. 그래서 우주라는 말이, 우라는 말은 공간이라는 의미가 듭니다. 공간. 주는 거기에서 그런 돌고 있는 여러 가지 그런 물질들을 다 포함해서 우주 그렇게 하는 거고요. 지난번에 제가 이 우주라는 공간을 스페이스라고 얘기한다고 했었죠. 공간.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그런 공간은 스페이스지만 그런 지금 얘기한 모든 별들을 다 통틀은 그 속에 있는 모든 그 운석을까지도 또 성운까지도 구름 그 우주에 떠 있는 것들 성운이라고 하는데 성운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그런 우주 세계를 코스모스라고 해요. 안 잊어버리시겠죠?
코스모스 꽃, 코스모스. 아니면 유니버스라고 돼요. 대학을 유니버시티라고 하잖아요. 저기 조그만 대학을 유니버시티라고는 안 해요. 사범대, 저는 사범대 나왔지만 사범대, 뭐 공과대, 법대 이런 것이 그 안에 다 들은 한 묶음을 우리는 대학교 그러잖아요. 그래갖고 유니버시티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한국 사람들은 이 말로 항상 높이려고 하잖아요. 옛날에 그래서 종합대학은 대학교, 단과대학은 대학 그랬는데 요새는 다 대학교래. 다 대학교라고 하고 옛날에는 단과대학은 학장이라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다 총장이래 쟤네가.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자부심이 없다 보니까 자꾸 높이려고만 해. 여러분 병원에 가면은 옛날에는 간호부였습니다. 간호부가 간호원이 되더니 요새는 간호사가 됐어요. 근데 이 안마사는 아직도 안마사입니다. 그냥 뭘로 바꿔야 될지. 옛날에 목욕탕 가면 때밀이 때 좀 밀어줘. 옛날 생각하고 지금 그랬다가는 마저 죽습니다. 뭐라고 그럴까요? 그전에는 목욕관리사라고 하던 좀 더 길었던가 지루해서 그랬나. 요새 들었어요. 수신사라고 하더라고. 수신사. 몸을 바꿔주는 사람이 수신사. 수신사래. 여러분 처음 들어보셨어요? 저도 며칠 전에 들었어요. 맹인들이요. 옛날에 맹인이라고 했으면 아니면 시각장애인이라서는 나 시각장애 아니야 했을지도 모르죠.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시각장애를 봉사님이라고 했어요. 왜 봉사님이에요? 봉사라는 이름은 벼슬이에요. 예를 들어서 요즘에 사무관님 하는 거나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옛날에 맹인들은 저기 벼슬을 했었거든요. 요새도 공무원 좀 뽑기 시작했지만 옛날엔 세종대왕 이후에 벼슬을 많이 했어요. 시각장애인들이. 그러면 또 시각장애인은 다 벼슬인 줄 알고 싸잡아서 다 봉사님 한 거예요. 근데 저도 어렸을 때 놀림을 받았지만 봉사 놀리니까 듣기 싫어갖고 요새는 봉사라고 하는 듣는 봉사 기분 나빠서 안 되는 거죠. 그래갖고 저도 기분 나빠요. 이런 역사적인 걸 알면서도. 거기에는 뭐가 들었어요? 감정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용어 자체는 좋은 말이잖아요. 근데 굳이 맹이를 에이 눈 망가진 놈 이게 좋아요 사실. 맹이라는 게 어둘 맹자 눈이 망가졌다는 얘기 아니에요? 한자로. 좋은 말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데 맹이라는 말을 오히려 시각장애인 듣기 좋아하고 그러더니 요새는 다 시각장애인 길기도 해 넘어. 또 줄인답시고 시인이라나. 시인은 무슨 시인. 어쨌든 또 옆길로 갔네요. 나이 먹으면요 말하다가 옆길로 잘 가죠. 그러다 보면 원래 말하고자 했던 얘기를 못하게 돼요. 여러분들께서도 먼저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먼저 하셔요. 나중에 누구하고 대화할 때. 그러다가 옆길로 가가지고 막상 시간 다 돼서 다 못하면 뭐예요. 그러니까 옆길로 새는데도 좀 조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그렇게 크고 넓은 우주가 어떻게 생겨났을까? 근원적이고 그야말로 아주 원천적 근원적인 거는 아직도 잘 몰라요.
다만 이 무한한 공간이 있었고 그 공간에 여러 가지 성운들이 있어서 그것들이 뭉치고 흩어지면서 여러 가지 별이 만들어졌을 것이다 그런 얘기고, 아니면 그런 것들이 폭발을 일으켜 가지고 뭐 많은 별들이 만들어졌다 뭐 그런 그 빅뱅설 같은 것들도 있고, 그렇게 앞으로 그러한 우주 이론이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그러나 현재 과학자들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그렇게 여러 가지 천체를 보고 물리학적으로 계산을 해보고 또 지구에 여러 가지 떨어져 있는 그런 물질들을 분석을 해서 추정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식이 풍부하다고 생각되세요? 아니요. 제가 지식이 풍부하다고 생각되세요? 네. 아닙니다. 여러분하고 똑같죠. 왜? 얘는 정답이 아니고요. 아니요. 여러분이 정보는 옛날 사람보다 많아요, 적어요? 많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아요. 옛날에는 나이 드신 분들이, 그러니까 요새같이 그렇게 발달한 거 말고 멀리 갈 필요도 없어요. 60년대 이때만 가더라도 그때 컴퓨터도 없었고 누구한테 전화하려면 직접 가서 말을 해야 되고 했었죠. 그리고 뭐 그때 라디오도 있기는 했다지만 우리나라 사람 대다수는 라디오도 못 들었잖아요. 그때는 60년대만 해도. 네. 그랬는데 나이 먹은 분들이 대접받는 이유는 그동안 살아온 많은 경험과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대를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어른으로서 지혜가 있고 많은 걸 알고 있으니까, 삶의 지혜, 많은 과거의 일들을 알고 있으니까 나이가 많을수록 지식이 많아요. 근데 요새는 이게 폭발적인 정보 지식이 나오면서 젊은 애들이 더 많이 알고 있네. 그러니까 무시를 해버려 애들이. 제가 외래어 쓰기를 거부 별로 안 좋아하는데도 그냥 어떤 습관적으로 오늘도 저희 애가 저희 안마원을 내려주는데 오늘은 제가 바로 이쪽으로 와야 하기 때문에 한의원 들렸다가 일로 오려고 차를 타면서 애들한테 한의원은 그냥 넌스톱으로 가라 했더니 아빠 교양이 있으시네요. 이 아저씨가 내가 뭔 외래어 썼다고 교양이 있어 그러고 말했지만은 그래서 아이들 생각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나보다 기억력이 아주 또 정치식 정보가 현대적인 지식이 덜해. 핸드폰도 다 가르쳐줘야 되고 컴퓨터도 다 가르쳐줘야 되고 그렇게 생각하게 되죠. 당연히 존중이라는 게 없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나중에 지금 1000년 전이나 100년 전이나 뭐가 변화가 있었겠습니까? 과거에는. 그랬는데 불과 몇십 년 동안 수천 년 변화보다 100배가 많은 변화나 지식이 늘어나 버린 거예요. 갑자기. 이런 거를 과연 지식이 많다,
정보가 많다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어른들이 존중받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는 지식으로 경쟁이 안 되죠. 삶의 지혜입니다. 삶의 지혜. 우리는 지혜를 가져야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그리고 지식이라는 것은 영원한 겁니까? 오늘에 맞았다고 하는 것이 내일 틀릴 수 있어요. 맞죠? 과거에 우리 알고 있었던 것이 알고 보니까 결국은 아니었죠? 근데 요즘에 이 신문 기사라든가 뭐 인터넷 유튜브 떠도는 그런 것들이 가짜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고 걔네들이 또 정치적으로나 사상적으로 엉뚱한 이야기를 꾸며가지고 나쁜 의도로 악의로 소문을 퍼뜨리는 나쁜 마귀 같은 애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그걸 보고 누구한테 들은 게 아니고 사람들은 희한하게 그런 텔레비전이나 신문이나 그런 유튜브에서 본 것은 믿어버리는 습성이 있다고. 또 어른들이 특히 그래요. 누가 그렇대 이렇게 하면 안 믿을 수도 있지만은 그런 매체를 통해서 보면은 우리가 수동적으로 딱 믿어버리는 습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강의를 들으신 여러분들께서만이라도 어디서 들으면 그것이 사실일까라고 의심부터 하셔요. 어제도 보이스피싱 당한 그런 뉴스들이 나오던데 걔네들이 아주 딱 속아 넘어가게끔 하잖아요. 순간적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가 드실수록 우리 인간이 그런 경향이 또 있습니다. 또 귀가 얇아지는 경향이. 잘 믿고 어떤 경우는 너무 안 믿고 그런 것도 있지만은 오히려 또 어떤 경우에서는 잘 믿는 경우가 있어요. 귀가 얇아지는 경우. 그래서 이 시간에 이런 강의를 듣는 것 중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사고력을 넓히시는 그런 계기로 만들면서 그런 비판의식도 한번 이렇게 가져보시는 것도 좋겠어요. 나 혼자 가만히 있다 보면은 내 생각에만 빠질 수 있죠? 근데 이 시간에 여러분과 이런저런 만나서도 이야기하시지만 이런 강의를 통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 사고력을 넓혀가면서 또 거기서 비판의식도 키워가면서 이러면 그렇게 넘어가지는 않겠죠? 또 옆으로 갔네. 자, 어쨌든 우리는 아까 우주 이론이 바뀔 수도 있다는 거에서 좀 여성처럼 빠진 거예요. 그렇게 중요한 내용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결코 완전한 지식이 될 수 없다. 자, 완전한 지식, 변하지 않는 것은 뭐라고 합니까? 되게 진리라고 얘기를 하죠. 진리가 여러분 있을까요? 진리는 있겠죠. 그러나 무엇이 진리냐라는 거는 확답 못 하시겠죠? 그것이 진리냐 이거에 대해서는 확답 못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종교를 갖고 있다면 그 종교를 믿는 것은 여러분들이 믿음이에요. 그것이 그러나 객관적으로 그것이 진리다라는 것은 완전히 규명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과 지식과 다를 수 있고요. 믿음과 진리와 다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믿는 사람은
나는 그걸 진리로 믿는다 이거. 저는 기독교인이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면 그건 진리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그걸 뭘로 증명할 거냐면 진리라고 할 수 없죠. 그렇듯이 자, 그러한 진리 개념도 그런데 지식이라는 것, 특히 정보라는 것, 이런 것은 불변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전제로 하면서 이 우주론이라는 것도 차후에 더 바뀔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면서 현재 인정되고 있는 것만을 지금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 뿐입니다. 그냥. 자, 그러면 우주는 그 정도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지구라는 것이 이 우주 중에서 어떻게 생겨났을까? 자, 우주는 대략적으로 연도를 추정을 해본다면 138억 년, 138억 년 전에 그렇게 우주가 요동쳐서 그런 천체들이 만들어졌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때 만들어진 빛이 지금 지구 138억 년이 지난 후에 우리 눈에 비칠 수도 있겠죠. 볼 수 있다면. 이해되시죠? 자, 그러고 나서 태양이 만들어져요. 태양은 지금 그 헬륨이라는 거하고 수소, 여러분 수소는 잘 아시죠? 수소라는 것이 뭉쳐져서 만들어진 불덩어리예요. 수소가 지금 막 타고 있는 겁니다. 그 수소가 타는데 지금 한 50억 년 이렇게 되었다고 그래요, 대략. 그러면 태양이 언제까지 탈 것인가는 지금 반쯤 살았대요. 50억 년 후에는 태양이 없어져요. 아이, 큰일 났네. 나 죽겠네. 걱정 안 되세요? 자, 지구도 역시 지구도의 반 살았대요. 지구 이 땅덩어리가 왜 없어진다는 말이요? 그게 아니라 다 이제 분해돼 갖고, 그것도 지구 나이가 지금 45억 년 아니면 46억 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1000만 년 1억 년 100만 년 이따위는 다 띄어내 버리고 그냥 억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냥 45억 년 6억 년 이렇게, 또 45억 6천 년이 되었다는 이런 말도 있고 그래요. 추정이잖아요, 결국은. 근데 지구도 역시 반 정도 살았대요. 100살 산다고 치면 우리가 50 산 것처럼 반 살았대요. 큰일 났네. 그런데 우리 인간이 지금 환경 오염을 너무 시키고 그래 놔가지고 지구 생명을 더 앞당길지도 모르잖아요. 결과적으로는. 제대로나 지구가 살다 없어졌으면 좋겠는데. 자, 그러면 이 지구는 자 45, 6억 년 전에 지구보다 작은 그 행성이 서로 부딪혀갖고 붙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붙으면서 늘어붙기도 하지만 그 충돌에서 부스러기가 떨어져 나가고 막 그 지구 위로 퍼져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 충돌이 너무 세니까. 자동차 한 대 같이 부딪히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부딪혀서 그 파편이 우주로 하늘 높이 우주 공간으로 넘어가가지고 흘러다니는 거죠. 거기에 또 다른 작은 또 덩어리가 달라붙고 붙고 계속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니까 어떨까요? 그 부딪혀서 지구 땅 속에서는 그 충돌 에너지에 의해서 엄청난 그 온도로 한마디로 지구 속은 불덩어리죠. 지금 현재도 지구 속은 불덩어리예요. 우리가 온천 하는 것도 유성온천 그런데도 이 땅 속이 뜨겁기 때문에 그 땅 속 위에 물이 뜨거운 거잖아요. 지금 온천수라는 것도 요새 지구 속은 그렇게 지금 부글부글 끓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지진이 일어나고 그런 거죠. 또 심지어는 폭발이 일어나죠. 그 속에서 부글거리고 끓다가 어느 부분이 약해지면은 터져갖고 위로 솟아 막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 불덩어리가 막 달궈진 불덩어리 아니면 막 녹아있는 그런 물질들이 위로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화산 폭발이 일어난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산도 만들어진 거예요. 높은 산도. 그런데 지금 언제 백두산도 언제 폭발할지 모른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화산 폭발. 지진이 일어나는 정도는 괜찮아요. 흔들리는 거고 그런 뭐 땅이 갈라지고 흔들리고 그러는데 그게 더 심해진다면은 폭발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주변에 사는 사람은 다 죽겠죠, 물론. 그런데 지구가 45억 년을 살아오는 동안 우리는 아는 것이 지금 뭐 역사 어쩌고 해봐야 뭐 1000년 전, 뭐 고구려가 뭐 BC 뭐 3, 40년 전에 생겨났다나 어쩌다나 나중에 하겠지만 그런 것은 뭐 10년, 100년에 1초도 안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45억 년을 지나오는 동안 지구는 많은 그런 변화를 가져왔던 거예요. 행성이 와서 붙기도 하고 아니면 너무 작은 것, 너무 작다고 하지만 적어도 뭐 이 산성동만 한 그런 덩어리가 와가지고 부딪히면은 지구 안으로 파고 들어가 버리겠죠. 파고 들어가가지고 그 충격은 뭐 히로시마 그 원자폭탄에 뭐 수천 수만 배가 더 들만큼 강하대요. 그게 그래가지고 그게 부딪혀서 속으로 박히면 깊은 강이나 넓은 호수가 만들어지겠죠. 그러한 그 변화들이 계속 있어 왔던 거예요. 그리고 지구가 안정되지 못하니까 계속 그런 화산 폭발이 계속 끊임없이 일어났던 거고, 그 다음에 기후 변화라는 것도 어떤 때는 막 온난화, 지금같이 따뜻한 온난화가 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막 비가기가 오는 거예요. 이걸 뭐 시대별로 여러분들한테 말하면 한 번 들어도 외울 수도 없고 외울 의미도 없죠. 이런 과정을 거쳤다는 것만 알면 되잖아요. 그런데 45억 년을 지나오는 동안 지구에 얼마나 많은 변화들이 있었을까요? 빙하기도 한 여러 번 겪었고요. 막 다 얼어붙는 거죠. 그런 때도 있었고, 그런 온난화 과정,
그 다음에 화산 폭발, 그 다음에 우주에 떠돌고 있던, 태양계를 떠돌고 있던 그런 운석이라든가 소행성이 지구에 와가지고 부딪혀가지고 막 그 폭발이 일어나고, 가령 그런 것들이 좀 큰 것이 올라가면 지구에 그렇게 충격만 줄 게 아니라 거기에서 막 그 파편들이 하늘로 올라가니까 햇빛을 다 가려버리겠죠. 먼지로. 그래가지고 생물들이 다 죽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변화가 40억 년을 거치는 동안 계속 있었던 거예요. 자, 여기까지 지구 변화를 말씀드리면서 지구가 45억 년 된다면 한 42억 년 전 또는 43억 년 이때부터 생물체, 세포 정도 해당되는, 요즘으로 말하면 세균, 여러분 세균 만져보셨어요? 너무 작아서 만지실 수 없죠? 그러한 세균도 생명체 아니에요? 세균도 생명체예요. 그러한 생명체가 시작이 되었다는 거죠. 우리 몸에 지금 여러분 지금 들어오시면서도 손소독 다 하고 하셨겠지만 벌써도 어느새 내 손등 어디에 다 세균이 붙어 있어요. 진짜. 안 보이고 안 만져질 뿐이에요. 결벽증이 있는 사람들 막 눈꼬리도 안 만지려고 뭐 어쩌고 막 그러죠. 박근혜는 남의 앉은 거 안 앉고 싶어가지고 변기까지 가지고 다녔잖아요. 외국 갈 때. 우리 몸에서 내 몸을 지켜주지 않으면 세균은 어떻게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몸 스스로 다 막아내는 힘이 있기 때문에 이 세균을 이겨내는 거거든요, 사실. 그래서 우리가 몸은 깨끗하게 위생관리를 잘 해야 되겠지만은 그렇게 너무 결벽증도 좋은 건 아니죠. 근데 어쨌든 그런 세포 단위의 그 생물이 시작이 되었다.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을까요? 바닷속에서. 바닷속에서 시작되는 것도 그렇지만은 특히 따뜻한, 아까 온천수 나오듯이 그런 바다 속에도 그런 깊은 그 구덩이가 만들어져 가지고 그 땅 속에서 뜨거운 물이 나오는 데가 있대요. 바다에도 지금도. 그런데 그 원시 지구 시대 때도 그러한 뜨거운 물 몇백 도 되는 그런 데도 생물이 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물이라는 것이 뭘까요? 뭐 살아있는 거죠, 어쨌든. 저 밖에 나가면 이제 풀이 날 텐데 그 풀도 생물이죠. 자, 생물이라는 것은 어쩌면 변화해요. 보통 죽어있는 거는 변화를 별로 안 하죠. 살아있는 건 변화를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떤 이동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저와 같은 걸 또 만들어내요. 여러분 농사 지으셨는지 모르지만 밭에 그렇게 풀을 내도 어디서 날라왔는지 풀이 생기죠. 참 화나요. 저도 이제 하도 허리 아파가지고 포기를 해버렸는데 그
풀은 매도매도 또 나오거든요. 그 풀씨가 날라와가지고 우리는 눈에 보이지도 않지만 어떻게 날라와서 땅에 떨어져서 풀이 나는 거예요. 그럼 생명체는 그런 허다못해 식물이라도 그런 성질이 있다는 거죠. 또 생물체는 환경에 맞춰서 지가 적응을 해요. 여러분 추우면 추운 대로 따뜻하면 따뜻한 대로 여러분 적응해서 맞춰 사시잖아요.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생물체는 환경에 맞춰서 이겨낸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면 죽는 거지만 여러분 풀 말라 죽으라고 물을 안 줘도 또 지 나름대로 뿌리를 깊이 박아갖고 어떻게 또 살지요. 저희 집 그 토방에 그 풀도 못 나게 하려고 돌을 많이 깔았어요. 잔돌이 있잖아요. 그랬는데 그 두꺼운 돌을 어떻게 뚫고 풀이 나오는 거예요. 뿌리는 그 돌 한참 속에 있지요. 또 해가지고 또 덮는 그 껍데기 있어요. 그 차광막 같은 그걸 덮어놨더니 차광막 위에서 어떻게 뿌리를 뻗어갖고 그 속으로 들어갔더라고. 그래가지고 어떤 거는 제가 또 뭘 덮어놨더니 이놈이 풀이 속에서 나가지고 옆으로 이동해가지고 바깥으로 또 나왔어. 참 대단한 생명력이라고 생각해요. 풀도 이렇게 대단한데. 그러니까 환경에 적응하려는 그런 성질이 생물체에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처음에 그런 생물체가 아주 하등한 미세한 그런 생명체가 만들어져서 환경 변화가 되면서 거기에 적응하기 위해서 찾고 변화하고 지 성질이나 몸뚱아리를 변화시켜서 새로운 생물을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출발하는 거죠. 우리 사람도 어머니 뱃속에서 그렇게 하나의 세포에서 이렇게 대단한 소우주의 인간이 만들어진 것처럼 우리가 40억 년을 지나오면서 그런 생물체가 그렇게 변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생각에 에이 어떻게 그렇게 하나의 생물체에서 사람이 만들어지고 호랑이가 만들어지고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 기독교로 말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셨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죠. 그러나 어쨌든 과학적으로 본다면은 그런 창조로는 하나의 전해 내려오는 그런 이야기에 불과한 거죠. 과학적인 입장에서는. 그리고 그 변화라는 것이 뭐 몇백 년, 몇천 년이 아니고 우리가 정말 긴 기간 40억 년이 넘는 이 기간 동안 변화해 온 거라고 생각한다고 보면 그것이 우리가 무조건 부정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그 화석이라든가 많은 연구를 통해서 그것이 증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 시간은 과학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생물이라는 것들이 변화하는데 여러분이 이제 나무도 키워보셨잖아요. 자, 나무가 어떻게 자라요? 처음에 한 개 줄기가 솟아 올라와서 점점 가지를 치고 그 가지가 또 가지치고 가지가 또 가지치고 이렇게 되죠. 자, 생물체도
그렇게 변화해 왔고 그것을 그렇게 분류를 해요. 자, 사람이 풀하고 가까울까요? 아니면 저기 나중에 울 텐데 매미하고 가까울까요? 풀하고 가까울까요? 매미는 평지? 매미는 울고 움직이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하고 매미하고 가깝죠. 자, 매미보다는 고양이가 가까울까요? 당연히 고양이가 가깝겠죠. 고양이보다는 원숭이가 더 가깝죠. 그렇게 점점 그 나무 가지처럼 크게 나누어지고 점점 이제 세부적으로 쪼개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생물체 변화도 그렇고 현재에도 같은 위로 가면서 점점 뭐 달라지고 그러한 모습들을 나무에 비교해가지고 그거를 개통수라고 합니다. 개통수. 자, 그럼 우리는 생물을 나누어 볼까요? 한번. 개통수식으로. 크게 생물을 식물, 동물 그렇게 나누죠. 그 다음에 또 우리 곰팡이라든지 버섯 같은 균류가 있어요. 균류도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한 그런 그 세균 같은 거, 박테리아 있잖아요. 박테리아, 세균. 이제 우리말로는 세균, 정세균이 아니고 세균, 외래어는 박테리아, 그런 종류 그렇게 크게 나누어져요. 옛날에는 동물, 식물로만 나눴지만 지금 한 4개 정도 이렇게 나누는 거죠. 자, 그러면 식물은 떼비두고 동물만 가지고 또 얘기해 봐야 되죠. 동물은 척추 동물이냐 무척추 동물이냐, 척추가 있냐 없냐, 이거로도 이제 나눠볼 수 있겠죠. 자, 척추가 있는 동물을 가지고 얘기를 또 해보죠. 척추 동물은 또 고기, 바닷속에 사는 어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바깥쪽에 사는 젖먹여서 키우는 포유류가 있겠죠. 포유류. 자, 그 다음에 또 개굴개굴하는 양서류. 뭐 거기 도룡농도 있고 뭐 또 양서류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맹꽁이도 있고. 그런데 또 그런 것이 있는가 하면 뱀 종류가 있네. 또 파충류. 뱀 종류를 파충류라고 해요. 자, 이렇게도 나눠지잖아요. 자, 척추동물을 뭐 어류, 포유류, 파충류, 양성류 이렇게 나눴잖아요. 근데 이 포유류만 하더라도 또 아니 뭐 이름도 모르는 그런 거 저도 할 거 없고 뭐 투알라니 뭐 이렇게 떼비두고 그냥 개, 뭐 돼지 이렇게 사람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런데 개는 개과가 있네. 또 개가 멍멍 개만 있는 게 아니고 늑대도 개과에 포함이 돼요. 그렇죠. 늑대가 변화해서 개가 된 거예요, 사실. 그 다음에 고양이, 같은 내가 집에 요새 왜 고양이 집에서 키우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가 모르겠어.
고양이한테 엄마가 밥 줄게. 그리고 지가 고양이 엄마야. 또 개를 포대기에서 업고 다니고 개를 그러니까 어려워서 외로워서 키우는 그 심정도 이해돼요. 말 것도 혼자 사는데 걔가 얼마나 충성합니까? 반가워하고. 그런데 걔는 걔야지. 그래서 근데 반려동물이라고 그래요. 요새는 애완견이라고 안 하고 요새는 같이 산다요. 그렇죠. 사람을 같이 산다 해서 반려자라고 하잖아요. 반려자라고도 하면 안 돼. 자기 마누라나 자기 남편을 반려놓으며 반려인은 걔도 반려라고 한다며. 근데 내 마누라를 반려자라고 내 같이 사는 남편놈 이 말 아니야? 반려자. 근데 그러니까 동물을 사랑하고 친하는 그 마음은 너무 소중해요. 그런데 그거를 인격으로 받아들이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인격은 아니지. 그런데 어떻게 해서 지 남편이나 시아버지보다도 강아지가 더 이쁠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애기 우리 애기 오빠. 엄마 지금 엄마래. 그렇다고 당신 개 엄마요? 어머니 이신고궁역이니 명예훼손이 고발할 거 아닌가? 너무 지나치죠? 네. 이렇게 갈래가 멀다는 얘기예요. 걔네들하고는. 개 세상에 자, 사람 세상에. 개에 속한 것들이 그러니까 늑대라든가 그 외에도 그 비슷한 것들이 많은 거예요. 그 쪽제비과 이런 것도 있죠. 시골에 사실 분들은 이제 많이 보셨겠지만 쪽제비에 속한 그런 종류들도 많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사람이 속한 것은 뭐냐? 영장류라고 그래요. 영장류. 지가 잘났다고 영장류래. 누가 만들었어요? 사람 지가 만든 거예요. 지가 영장류. 그래가지고 자기를 포함한 원숭이 중에서 특히 침팬치 같은 그런 것, 오랑우탄 그런 것들을 영장류라고 해요. 다른 동물보다는 우수해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개라든가 이런 거보다. 그러니까 침팬치, 우리는 안 보이니까 저도 침팬치를 만져본 적도 없고 그러니까 들어본 것밖에 없지만 걔네들은 두뇌가 우수하고 도구를 이렇게 간단한 도구는 쓸 수도 있는 거예요. 걔네들은 물건을 짚는다든가 뭘 민다든가 할 때 도구를 써요. 걔네들은. 그리고 걔네들은 표정이 있어요. 사람만 표정. 다른 동물은 표정이 별로 없죠. 감정에 따라 표정이 없는데 그 침팬치 종류들은 표정이 있답니다. 한 10개 가까이. 사람도 그렇게 10개 가까이 나는 표정 짓는지 모르겠어. 슬픈 표정, 미운 표정, 비꼬는 표정, 여러 가지 할지도 모르지만 걔네들은 화내는 표정, 즐거운 표정, 권위를 상징하는 표정, 다 한대요. 그래가지고 의사소통을 하는 거예요. 걔네들이. 그리고요, 소리 지르고 하는 것도 다른 동물 소리하고 다릅니다. 다른 동물 소리는 그 고유의 개는 멍멍멍 하고 어쩌고 하는 그런 소리, 호랑이도 하는 소리, 그런 것밖에 없잖아요, 거의. 근데 걔네들은 다양한 소리를 내고, 동물하고 사람하고 비슷한
이 목소리가 나와요. 동물하고 사람 중간 정도 되는 목소리, 에 하는 소리. 이런 소리가 나와요. 동물 소리라고 다르게. 그러니까 다른 원숭이의 깨깨깨깨하고 그거는 달라요. 침팬지 소리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크게 분류도 되고 점점 더 나누어진다 이거죠. 그래서 자, 식물계, 동물계, 균계에서 처음에 크게 나눈 게 개예요. 개. 겨의 이 개 아시겠죠? 그 다음에 나눈 게 문이에요. 문. 그래서 척주 아까 했었잖아요. 척주 동물 문 그러거든요. 자, 척주 동물 중에서 아까 어류, 포유류 이렇게 나눴었잖아요. 그리고 포유류는 그 다음 단계는 강이에요. 강. 그래서 포유류 강이에요. 자, 포유를 나누면은 이제 목이 되고 목으로 또 나눠요. 그러면 또 그 다음 또 더 세분화되면은 과가 돼요. 아까 객과 사람과 이렇게 나누듯이 사람도 사람과가 있죠. 근데 사람 종류는 많지가 않아요. 단 한 종류밖에 없어요. 동물들은 과에서 또 갈라지고 또 종에서도 또 갈라지고 아종으로 또 갈라지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말과로 보면은 말하고 당나귀하고 교배를 시키면은 노새가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비슷하긴 하지만 같은 종류가 아니기 때문에 당나귀와 말에서 태어난 노새는 지 새끼를 못 낳아요. 예를 들어서 호랑이하고 사자는 같은 고양이과예요. 근데 고양이하고 사자하고 교배했다는 소리는 못 들어봤어요. 너무 작으니까 할 리가 없죠. 그런데 사자하고 호랑이하고 교배는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새끼가 나오겠죠. 그러면은 거기에서 호랑이와 사자 사이에 해당되는 그걸 뭐라고 하더라? 라이버? 그런가 그렇게 돼요. 그 새끼 역시 새끼를 못 낳습니다. 왜 그러냐면 염색체 수가 달라요. 사람은 46개, 23상 46개의 염색체가 내 세포 속에, 핵 속에 들어있거든요. 동물 종류마다 염색체가 달라요. 개는 78개 뭐 이런 식으로 사람이 염색체가 주로 많아야 될 것 같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호랑이와 사자는 같은 고양이과지만 염색체 수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어머니 23개, 아버지 23개 갖고 딱 붙어서 46개가 됐죠. 근데 아까 사자나 당나귀 말 이런 것들처럼 염색이 다른 놈이 만나면 하나가 남던가 모자라든가 이렇게 되겠죠. 짝이 안 맞으니까. 그러니까 그 놈이 새끼를 못 낳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자, 그러니까 옛날 전설에 뭐 어떤 사람이 어디에 가가지고 조난을 당해가지고 어디 물에 빠졌는데 곰이 건져줘갖고 곰 굴해가지고 곰하고 같이 살아갖고 자식들을 낳았어. 그랬는데 이제 어쩌다 한참 몇 년 살다가 이제 밖에 나오니까 떠다라는
떠돌아다니는 땡복이 있네. 그놈을 타고 막 도망오니까 그 곰이 자식을 다 물에 빠뜨려 죽이더라. 그런 전설도 있습니다. 사람하고 곰하고 새끼 날 수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렇듯이 같은 종끼리만 서로 교배를 해야 새끼를 낳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서양 사람하고 우리 한국 사람하고 어때요? 같은 사람이죠? 종이 달라요? 같아요? 같죠? 그걸 종이 다르다고 안 해요, 그거는. 예를 들어서, 늑대와 개처럼 그렇게 다른 게 아니에요, 그거는. 늑대와 개가 다른 것처럼 미국 사람과 한국 사람이 다른 게 아니에요. 똑같아요. 피부색만 다른 거예요. 그런데 지네가 우수하고 동양인은 좀 열등한 사람이라고 차별한다든지 아니면 흑인이 백인보다 열등하다고 해서 무시라고 이런 모자란 놈들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세상에. 누가 미개한 거예요? 미개하기가 짝이 없는 놈들이지. 이 피부색이 다른 것은 아까 사람들이 환경에 적응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기후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기후. 우리는 항상 사계절이 있고 따뜻한 나라다 보니까 적당히요. 피부색이. 이 피부색을 만드는 것은 까만색을, 여러분 머리에 까맣죠? 이 까만색을 만든 색소가 멜라닌 색소라는 겁니다. 이 멜라닌 색소가 한국 사람은 적당히 있어요. 근데 아프리카는 너무 햇빛이 뜨겁고 자외선이 많아. 그러니까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멜라닌 색소를 많이 나오게 해가지고 햇빛을 차단해주는 효과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바닷가에 가가지고 여름에 오면 탔다고 말하는 것은 탄 건 아니죠. 멜라닌 색소 많이 햇빛을 막기 위해서 나와준 거니까 피부가 까매진 거예요. 일시적으로. 그런데 조상 대대로 수백 년, 수천 년, 수만 년 살다 보니까 아프리카 사람들은 까만 거고 햇빛이 적은 그쪽은 백인이 된 거고 우리는 항상 적당하니까 황인이 된 거예요. 그것뿐인데 지놈들이 뭐가 낫다는 거예요, 도대체가. 그런 생각 자체가 얼마나 미개합니까? 그럼 시대에도 맞지 않고 문화에도 맞지 않는 그런 어리석은 놈들을 선진국이라고 우리가 모시고 있으니 이 모자라는 어떤 그 단체나 이런 사람들은 태극기, 성조기, 이스라엘이 들고 다니면서 데모하고 앉았죠? 그 어리석은 놈들을 위해서. 그래가지고 며칠 전에도 지금 우리 한국 사람 몇 명 죽었죠? 그놈들이 총 쏘고 해가지고. 물어통 터지는 일이죠. 그래서 아무튼 이것도 진화의 흔적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거는 피부색 정도만 변한 거지 사람의 종이 바뀐 건 아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자가 지네 종자가 좋고 우리 종자가 아시아 종자가 한국 종자가 안 좋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래서 생물체는 그와 같이 이 나뭇가지가 점점점 쪼개져서 올라가면서 복잡해지듯이 생물체도 그렇게 점점 올라갔다, 분화돼 갔다라는 것을 이제 일단 말씀드리면서 그러면 사람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변화에 와가지고 요새날 사람이 되었는가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제 점자시계도 갖고 왔는데 또 얘기하다 보니까 떠들다 보니까 시간이 오버됐네요. 죄송하게 생각하고 또 다음 주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재미있죠. 네. 시간 오바돼도 괜찮죠. 네. 점심도 안 먹고 계속 듣고 싶은데 서로들도 다음 일정이 있기 때문에 선생님 이야기는 다음번에 또 듣기로 하고 정말 이렇게 열강해 주신 교장 선생님께 감사해가지고 다시 한번